지방 소도시의 한 장례식장. 여느 빈소와 다름없는 이곳.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이들 사이에 특별한 여인이 있습니다. 조용한 빈소를 울음소리로 채우는 여인. 모두들 그녀에게 관심이 쏠립니다. 그녀는 고인과 어떤 관계이길래 이렇게 슬피 우는 걸까요? 저기 누구세요? 저희 형랑 무슨 사이예요? 저기요. 제발 안 들려요? 누구시냐고요? 왜? 아마도 그녀에게 말 못할 사연이 있나 봅니다. 얘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냥 맞네. 아, 걔 형부랑 바람대라. 언니! 언니, 그 나와봐. 그거 맞아. 언니, 그 형부랑 바람대라. 고인과 부적절한 관계인 듯 보이는 여인. 그녀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그저 울고만 있습니다. 장례식장 관계자가 급히 달려와 화가 난 상주들을 진정시켜 보지만 여의치가 않습니다. 결국 직원의 손에 이끌려 쫓겨나가는 여인. 장례식장을 한바탕 소동으로 몰아넣은 이 여인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정말 그녀는 고인과 부적절한 관계였던 걸까?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상주들이 뭐 한 거예요? 저 여자는 아무 관계 없는 사람. 아, 상대분하고 관계 없으시다고요? 관계도 없는 사람이 네. 매일 저렇게 와서 오니까 저희도 아주 입장이 곤란해요. 고인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그녀는 왜 이곳에서 울고 있었던 것일까? 우리가 그녀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일주일 전. 그녀를 이상히 여긴 장례식장 관계자의 제보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장례식장. 차림새가 여느 조문객과 달랐던 여인. 검은 우산과 캐리어를 끌고 빈소 앞을 서성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고인을 애도하듯 조용히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30분 후 또 다른 빈소 앞에 모습을 나타낸 그녀. 아니나 다를까 또 빈소에 들어서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왜 빈소마다 찾아다니며 이렇게 울고 있는 것일까? 방금 전 한 빈소에서 쫓겨난 그녀. 역시나 다른 빈소 앞을 서성이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여느 조문객과 다름없는 그녀. 그런데 다른 손님들과 달리 음식엔 손도 대지 않고 한 곳만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바라보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인의 영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가도 그녀는 혼자 자리를 지킵니다. 상주들도 그런 여인이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저희 할머님이랑 어떻게 아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아시는 사이시길래 계속 그렇게 오시고 식사도 하나도 안 하시고. 저기요,
아무리 물어도 대답하지 않는 여인. 그런데 할머니 좋겠다. 응? 뭐라고요? 얼마나 좋을까. 죽어버려서. 진짜 좋겠다. 고인에게 죽어서 좋겠다고 말하는 그녀. 죽어서 좋겠다고요? 아니 지금 남의 상가집 와서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 다시 말해봐요.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더 말해봐요. 좋겠다고. 죽어버려서 좋겠다고. 아, 진짜 미치면 하면서 별소리 다 듣는다 정말. 나가. 볼수록 이상 행동을 보이는 그녀. 결국 또 쫓겨나고 맙니다. 장례식장의 불청객. 그녀는 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매일 장례식장을 찾아오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고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상주들은 물론 장례식장 직원들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빈소마다 찾아다니며 고인의 영정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여인. 장례식장의 불청객으로 불리는 이 여인은 수상한 행동 때문에 오해를 받아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장에 기필코 나타나는 의문의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은 고인에 대해 이상한 말을 입에 담았습니다. 비록 혼잣말이라 할지라도 죽은 사람을 향해 부럽다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무례한 일이고 동시에 상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 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그녀의 생활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선 여인은 또 한 번 이상한 모습을 보입니다. 비도 오지 않는 밤에 우산을 쓰고 걷기 시작하는 여인. 이상한 점은 그뿐이 아닙니다. 길을 건너려는 듯 하다가도 자리에 주저앉거나 골목길에서 차라도 지나가면 소스라치게 놀라며 숨어버립니다. 길을 걷던 행인만 봐도 도망쳐버리는 여인. 그렇게 도망쳐온 곳은 어느 한적한 공원 화장실이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나오지 않는 여인. 혹여 무슨 일이 생기진 않았는지 제작진이 조심스레 들어가 보았습니다. 인기척이 없는 화장실 안. 화장실 바닥에 우산을 펴고 앉아있는 여인. 왜 이런 곳에서 숨어있는 것일까?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녀는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저기요. 제작진의 접근에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는 여인. 저기요,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밖에서 계속 이렇게 계시면 힘드실 것 같은데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잠깐만 문 좀 열어보세요. 문을 굳게 닫아버린 채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날이 새도록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제와 달리 옷까지 갈아입은 그녀가 화장실을 나섭니다.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깔끔한 차림새. 거기에 고가의 가방과 캐리어, 그리고 미모의 얼굴까지. 그녀는 도대체 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녀가 향한 곳은 지하철. 역시나 주변을 경계하며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깁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우산 속으로 깊숙이 몸을 숨기는 여인. 대체 어디로 가려는 것일까요? 그런데 그녀가 승강장 앞을 서성이다 자판기 앞에 섭니다. 그녀가 지하철역을 찾은 이유는 사람들을 피해 자판기를 이용하기 위해서인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향한 곳은 무인 빨래방. 그런데 안으로 들어서길 망설입니다. 아마도 사람이 있어 쉽사리 들어가지 못하는 듯 보입니다. 안에 있던 손님이 나가자 그제서야 빨래방 안으로 들어가는 그녀. 익숙한 듯 가방 안에서 빨래를 꺼내 돌립니다. 그리고 지하철에서 사온 과자를 먹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그녀의 아침 식사인가 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편안함을 느끼는 그녀. 그녀는 왜 이토록 사람들을 피하는 것일까요? 밤이 되자 그녀는 어김없이 장례식장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모든 골목길에서 지나가던 행인과 마주치자 급히 도망가 버리는 여인. 뭐야? 그때 옆 골목에서 심상치 않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요! 저 친구 왔나 봐요. 제작진 카메라에 포착된 한 대의 차량. 황급히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기 사거리인데요. 예, 교통사고가 나가지고요. 네네네. 빨리 좀 와주세요. 저기요. 골목길에서 뺑소니 사고를 당한 듯한 여인. 우리는 그녀를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상태. 대체 골목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예. 이중이거든요. 아, 예. 잠시 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뭐 보호자분을 모르니까 일단 경찰서에 신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디어 그녀의 신분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아, 예, 잘하셨어요. 이분 지금 실종 신고 접수된 분이라는데요? 실종 신고요? 예. 그럼 그 보호자들한테 연락 하신 네, 일단 가족들한테 말해놨으니까 네. 곧 오신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의문의 여인은 올해 30세인 최수혜 씨. 그리고 그녀는 한 달 전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그녀의 보호자가 나타났습니다. 저기 우리 애 어딨어요? 혹시 최수혜 씨 보호자? 예, 우리 어딨어요? 예, 이쪽으로 오시죠. 예, 맞습니다. 수혜야. 아유, 세상에. 실종된 지 한 달 만에 딸 수혜 씨를 찾게 된 어머니. 아유, 대체 그녀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 어디 갔다. 수혜야, 정신 좀 차려봐. 엄마야. 그래, 엄마야. 엄마 왔어. 엄마 그래, 수혜야. 아유, 이게 아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서로 부둥켜 안은 채 울기만 하는 두 모녀. 어머니와의 대화에서 우리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혜 씨가 밤에는 장례식장 같은 데서 이렇게 지내시고 낮에는 빨래방, 공중화장실 이런 데서 이렇게 지내시고 그랬거든요. 아우, 말도 안 돼. 정말 말도 안 돼요. 아우, 말도 안 돼. 왜 그랬을까요? 가족분들도 계신데. 아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의사 생활 잘하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노숙을 하더니, 아우, 그게 말이 돼요. 아, 수혜 씨가 의사... 그럼요, 의사였어요. 우리 수에 아주 훌륭한 의사였습니다. 아, 그래요? 얼마나 똑똑하고 예쁜 아이인데요. 그녀가 전직 의사였다는 충격적인 이야기. 거리를 전전하던 최수혜 씨는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 유명 의과대학을 졸업한 미모의 재혼이었습니다. 게다가 실종되기 전에 한 종합병원의 외과 의사였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가 장례식장의 불청객으로 또 거리를 떠돌며 살았던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아니, 내가 정말 너무 내가 기가 막혀서 갑자기 무너질 것 같아요. 우리 애가 갑자기 저렇게 됐어. 그럼 어머니도 뭐 왜 저렇게 지내는지 전혀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전혀 모르겠어요. 남부를 꼬심지내 지내다가 갑자기 저렇게 내모 변해버리니 아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장례식장을 전전하던 의문의 여인은 최수혜 씨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녀는 유명 종합병원의 외과 의사였습니다. 남부를 끝없는 삶을 살아온 미모의 재혼이었던 최수혜. 그런데 그녀는 현재 이해할 수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극도로 경계하고 거리에서 마치 숨바꼭질을 하듯 살아가고 있는 여인 최수혜. 그녀가 이런 삶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녀의 사연을 들어봐야겠습니다. 우리는 정신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수혜 씨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수혜 씨가 집을 나가게 된 동기에 대해서 궁금한데 왜 집을 나가게 된 거예요? 무서워서요. 뭐가 무서워서요? 무서워서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 그래도 뭐가 제일 무서웠던가요? 자꾸 저를 죽이려고 하니까. 누가 수혜 씨를 죽인단 말이에요? 처음엔 그냥 사고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3개월 전 수혜 씨는 막차를 타기 위해 지하철 승강장으로 내려가던 중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누구한테 밀렸나 싶었어요. 근데 진짜 누가 일부러 민 느낌이었거든요. 이 사고로 그녀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집 근처 골목길에서 그녀는 또 한 번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턱치기를 당해 갈비뼈가 부러져 전치 5주의 부상을 당한 최수혜.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정말 무서웠어요. 심지어 인적이 드문 거리에서 갑자기 달려든 자동차에 치일 뻔한 위기까지. 점점 누군가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몇 달 새에 4번이나 죽을 뻔했으니까요. 4번이나요? 네. 그러면 다른 사건도 있었단 말이에요? 한 달 전에 집에 불이 났어요. 그날은 병원 오프라서 저 혼자 집에서 계속 잠만 잤거든요. 한참을 자던 수혜 씨는 뜨거운 기운에 눈을 떴습니다. 이미 불길이 방 안을 뒤덮고 있던 상태. 옆집 사람의 신속한 신고로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는 그녀. 아무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신은 물론 가족들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었던 상황. 그동안 부모님이 걱정할까 자신에게 들이닥친 이 기묘한 사건을 혼자 감추어오던 최수혜. 결국 모든 불행을 혼자 안고 숨어버리기로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혜 씨가 살해 위협을 받고 있었다고 느꼈으면 집 바깥으로 나가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네.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근데 집에 있는 게 더 무서웠어요. 내가 집에 있으면 또 어디서 나타나서 죽일 수도 있으니까. 저 혼자면 괜찮은데 저희 가족들까지 나 때문에 다 다치게 될까봐 그게 무서워서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 1년의 사건을 겪으며 수많은 공포와 싸워야만 했던 최수혜. 때문에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밖으로 떠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리를 떠돌던 그녀가 우산을 썼던 이유는 무엇일까? 자신이 살해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극대화된 상태였거든요. 대인 공포증으로 인해서 외부의 사람에게 자신의 모습이 들켜지게 될까봐 두려워서 대비하려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 우산을 써서? 네. 그렇다면 대인 공포증을 겪었던 그녀가 사람들이 많은 장례식장을 찾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 죽음에 대한 공포와는 반대되는 심리로 죽음에 대한 동경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해하는 행동이라든지 고인, 죽은 사람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감정의 표출일 수도 있어요. 3개월 동안 4번의 죽음의 문턱을 넘을 뻔했던 최수혜. 그녀의 고통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녀의 말대로 최수혜는 살해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경찰을 찾았습니다. 저희도 진짜 이상하죠. 최수혜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CCTV가 확보된 게 없습니다. 그녀가 겪은 일들은 모두 CCTV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사건. 그 지하철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신고를 했다면 저희가 확보를 했을 텐데 지금 기한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뭐 뺑소니 사고도 골목길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장소가 CCTV가 없습니다. 그게 살해 위협인지 아니면 최수혜 씨가 어떠한 다른 동기에 의해서 발생된 일인지 저희가 지금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 달 전 그녀의 집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은 어떨까?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그 증거불충분으로 이게 방화인지 아닌지 저희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아직 그 원인이 밝혀진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화재 원인 불명으로 저희도 아직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네. 살해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최수혜와 불특정 무동기 범죄라고 이야기하는 경찰. 과연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사건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듣기 위해 수혜 씨가 입원한 병원을 다시 찾아간 제작진. 그런데 그 순간 병실 안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응급 상황이니까 빨리 가서 응급 준비하세요. 네, 무슨 일이에요? 네,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최태희 씨, 제발 들리세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최태희 씨. 대체 수혜 씨에게 또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그로부터 몇 시간 뒤 우리는 응급 상황을 넘긴 수혜 씨의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또 왜요? 또 죽을 뻔했어. 아유. 무슨 일이에요? 급박했던 상황에 대해 어머니는 극도로 공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머니? 점심때가 돼서 밥이 왔길래 네. 밥을 먹이려고 왔더니 애가 자더라고요. 네. 아유, 그래서 걔만 먹겠지. 그러고는 거기도 나는 피디님 맡기려 그냥 나왔잖아요. 예. 아유, 근데 그 밥에 네. 뭐가 섞여 있었나 봐. 그 밥에 뭐가 섞였다고? 그냥 한 숟갈 먹었더니 맛이 이상하고 막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막 다 토하고 막 속이 이상해서 니글거리고 이상해서 토하고 그랬는데 막 어지럽고. 아이고, 어떡해요. 그 밥에 물 섞어놨나 봐. 아이고.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애를 죽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믿을 수 없는 사실. 병원 식사에 독극물이 섞여 나왔다는 겁니다. 대체 병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담당 형사와 함께 CCTV를 확인해 보는데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 배식을 담당하는 직원이 병실마다 식사를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한 남자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배식 카트로 다가갑니다. 아 잠깐만요. 이 사람 누구예요? 아니 뭐를 지금 막 뿌리는데. 주머니에서 작은 주사기를 꺼내 수혜 씨의 식판에 무언가를 뿌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작업을 끝낸 의문의 남자는 유유히 빠져나와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재빨리 차를 타고 빠져나가는데 다행히 번호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차 그 차인데? 그 차라니? 아니 왜 저번에 병원에 이송될 때 뺑소니 갔다 하셨잖아요. 네네. 골목에 CCTV가 없어서 우리가 확인을 못했는데 아니 다른 쪽 골목에 CCTV를 보니까 네네. 그 같은 시간에 이 차량이 빠져나가고 있더라고요. 지난밤 골목길에서 쓰러진 수혜 씨. 당시 골목엔 CCTV가 없어서 차량 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각 그 골목을 빠져나오던 사고 차량이 옆 골목 CCTV에 찍혀 있었습니다. 오늘 벌어진 사건의 차량 번호 확인으로 두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그동안 벌어졌던 그녀를 향한 사건들이 살해 위협일 수도 있다는 쪽에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위협하는 인물은 누구일까? 혹시 주변에 의심 가거나 짐작가는 사람 없어요? 정말 없어요. 모르겠어요. 애가 워낙 착해서요. 남한테 몹쓸 짓 할 애도 아니고 또 얘를 그렇게 해코지할 만한 애 주변에 정말 없어요. 아유.
도무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는 수혜 씨의 어머니. 그때 어머니, 수혜야. 무슨 일이야? 이게 너 어떻게 된 거야? 어? 무슨 일이야? 한 여인이 수혜 씨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거? 방문객은 수혜 씨의 어린 시절 친구로 그녀를 가장 잘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주변에 의심가는 사람 혹시 없으세요? 모르겠어요. 근데 수혜가 누구한테 막 원한 살리를 하거나 그런 애는 아니거든요. 학교 다닐 때부터 워낙 모범생이고 친구들 잘 챙기고 착해서 누구랑 다투는 것도 본 적 없고 그럴 일이 없는데 왜 얘한테 이런 일이 생긴지 모르겠어요. 전혀 원한 관계가 없다고 단호히 말하는 그녀. 그렇다면 대체 최수혜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앞서 일어났던 4번의 사건은 물론 뺑소니 사고와 독극물 살해 미수 사건까지 그녀는 지금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에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최수혜 씨는 지하철 계단 사고, 퍽치기, 뺑소니, 자택 화재 사건까지 모두 4건의 사건 사고를 겪으며 누군가 자신을 향해 살해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기에 증거가 불충분해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그녀를 위협하는 독극물 살해 미수 사건이 벌어지며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그녀의 목숨을 노린 사건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녀를 위협하는 존재는 예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과연 그녀를 해치려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며칠 후 수혜 씨의 사건에 대해 뭔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제보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수혜 씨의 병원 동료인 연수진 씨입니다. 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네네.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네. 어떤 게 이상하게 느껴지셨어요? 그 사건 있던 날마다 네네. 같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아, 그 수혜 씨 사고 나실 때마다 같이 있던 분이 계셨다고요? 네. 그 누군데요? 그 이석중 선생이라고 네. 같은 과 닥터예요, 선배님이. 사건이 있던 날마다 항상 함께 있던 사람이 있었다는 증언. 그는 최수혜의 같은 과 선배 의사인 이석중입니다. 처음 사고가 있던 1월 14일 최수혜와 이석중은 함께 회식 자리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고였던 2월 5일 역시 두 사람은 함께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3월 11일 세미나 일정으로 강원도를 다녀오던 날에도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이런 말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네. 둘이 좀 이렇게 소문이 있었어요. 뭐 소문이란 게 어떤 소문 말씀하시나요? 그냥 뭐 둘이 좀 뭐 그렇고 그런 사이다 뭐 어떻다 이렇게 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선배님이 네. 유부남이거든요. 병원 내에선 이들이 단순한 선후배 사이가 아니라 불륜 관계란 소문이 떠돌았다고 합니다. 확인된 바는 없지만 동료 의사 연수진은 두 사람을 둘러싼 소문이 마음에 걸린다고 합니다.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아니 왜 그 이 선배랑 같이 있을 때만 네네. 사고를 당하는 걸까? 네. 아, 진짜 둘이 뭐 무슨 일이 있어서 그거랑 연관돼서 네네. 수혜가 사고를 당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네네. 아, 진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과연 선배 의사 이석중은
그녀와 어떤 관계일까? 그리고 동료 의사의 말처럼 최수혜 씨 사건에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채널A 방송사에서 나온 그 최수혜 선생님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그 최수혜 선생님 아시죠? 네, 뭐 저희 병원에 근무했어요. 네, 그 최수혜 선생님 그 다친 것 때문에 저희가 좀 취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전혀 모르신다고요? 네. 근데 저희가 듣기에는 그 선생님 다칠 때마다 같이 계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마 뭐 병원에 근무하니까 같이 있었는데 그건 저한테 물어볼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분에 대해서 좀 별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네,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듣기에 친하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유, 나가주세요. 지금 진료 중이니까. 예. 사전에 연락을 주시던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갑자기 진료 중에 들어오시면 곤란하죠. 이렇게 갑자기 무례하게 들어오시면 안 되지. 근데 그 친하시다 그랬는데 왜? 죄송합니다. 지금 바빠서. 네. 예. 다른 분한테 물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치실 때마다 같이 계셨다고 들었거든요. 죄송합니다. 네. 잘못 오신 것 같아. 인터뷰를 완강히 거절하는 이석중. 그 어떤 말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최수혜에게 확인을 하기 위해 다시 찾은 병원. 그런데 잠깐만요. 저 이석중 씨인데요? 멈춰주세요. 최수혜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불쾌해했던 이석중. 그런데 그가 최수혜가 입원한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피며 최수혜의 병실로 들어가는데요. 진행하겠습니다. 어머니 인사가 되셨습니다. 이석중이라고 합니다. 여기 좀 앉으시고 마실 거라도 좀 드릴까요? 아유, 괜찮습니다. 아니, 또 팔은 왜 이래? 별일 아니에요. 아니, 이런 일 있으면 연락을 해야지. 이럴 게 아니라 우리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산책 좀 하자. 어머니, 저 최 선생이랑 잠깐 산책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도 되나? 엄마 나도 답답해. 잠깐 나갔다 올게. 그래요. 할 얘기도 많고. 단둘이 산책에 나선 최수혜와 이석중. 그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춥진 않지? 괜찮아요. 아니, 나한테라도 좀 연락을 하지. 그동안 왜 이렇게 연락을 안 하고 그랬니? 선배가 걱정할까봐.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아휴, 우리 병원으로 옮겼으면 좋겠는데. 여기 병실은 괜찮아? 지난날에 걱정 많이 했죠. 네가 이렇게 다른 병원에 와 있으니까 이게 일이 손에 안 잡혀. 우리 병원으로 옮기던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조금. 걱정하지 마. 내가 자주 오면서 옆에서 지켜봐 줄게. 애틋해 보이는 두 사람. 오랜만에 만난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밀담을 나누었습니다. 이석중과 최수혜의 관계가 의문으로 남은 지금 우리는 그들의 관계에 집중해 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소문처럼 그들은 내연의 관계인 것일까? 최수혜를 만난 이후 이석중은 저녁 약속이라도 있는 듯 한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려는 것일까? 이석중이 만난 사람들은 그의 아내와 장모. 환자 많았어? 그렇지 뭐. 배고프겠다. 그래. 시킨 거야? 시켰어. 당신 배고플까봐 미리 시켰어. 세 사람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 식사를 시작합니다. 다정한 남편이자 사위처럼 보이는 이석중.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 그래? 잠깐만 화장실 좀? 그래, 갔다 와.
그런데 아내가 자리를 비우자 이들 사이에 묘한 분위기가 흐릅니다. 자네, 오늘도 그 여자 만나러 갔다면서? 네. 도저히 못 끊겠나? 내가 끊어줘? 장모님, 그게 아니고요. 이제 알아들을 때도 됐잖아.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지금 정리한다라는 게 지금 몇 번째야? 내가 확실히 끊어줄까? 장모님, 그게 아니고. 됐어. 자네든 그 여자든 내 방식대로 해결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두 사람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종용하는 장모.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지? 장모님, 죄송합니다. 더는 오해 없으시게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조용히 해. 아무튼 줄 알기 전에 빨리 정리해. 네. 무슨 얘기 하세요? 아니야. 병원 일. 여보, 나 너무 많이 먹었나 봐. 배가 살짝 아프네? 그래? 저번에도 아프다고 그러더니 또 그러네. 글쎄 말이야. 혹시 임신한 거 아닌가? 그때 위인 연식이 언제였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장모와 이석중. 오늘 먼저 들어가봐야 되는데. 왜? 내 야간에 수술이 잡혀가지고. 그럼 오늘 넘겠네? 그럴 것 같아. 정말 피곤해서 어떡해. 장모님 시 좀 먼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병원 좀 들렸다 가야 돼. 그래, 수고하고. 먼저 가겠습니다. 조심히 오자. 이석중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자 장모는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지금 출발했으니까 확실하게 듣고 뭘 하는지 잘 지켜봐. 누군가에게 이석중을 쫓으라고 지시하는 장모. 이들의 만남을 통해 알게 된 사실. 장모는 최수혜와 이석중의 관계를 알고 있었고 이석중 또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최수혜에게 일어난 일들은 모두 이 부적절한 관계 때문이었을까요? 가운데 왼쪽에 스타렉스 좀. 사진 찍죠. 주차장 한켠 이석중의 모습을 찍는 사람들이 포착됐습니다. 아까 장모랑 통화하던 그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들은 이석중의 장모에게 보고를 하는 듯 했습니다. 일단 장모 들어가는 거 확인했고요. 맞습니다. 오늘 당직 근무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확실하다니까요. 이만 철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에 위치 달아놨으니까 움직이는 데는 저희도 같이 따라 붙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이석중의 뒤를 밟으며 감시하는 사람들. 그가 병원으로 들어가자 그제서야 확인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이석중 씨. 그들이 떠난 것을 지켜보고 있던 이석중이 다시 주차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던 누군가의 차에 올라탑니다. 누구와 어디를 가려는 것일까? 그의 행적을 쫓아봐야겠습니다. 이석중을 태우고 이동하던 차는 한강변 은밀한 장소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차량 밖으로 이석중이 나옵니다. 곧이어 운전석에서 그를 태웠던 사람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불꽃이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최수혜의 친구라며 인터뷰에 응했던 유미영이었습니다. 또 언제까지 이래야 돼?
나도 오빠랑 제대로 데이트하고 싶어. 지금까지 잘 참아놓고서 왜 또 그러니? 조금만 더 참아. 내가 시간을 좀 낼 테니까. 야, 이렇게라도 데이트하는 게 어디냐? 난 싫어. 오빠랑 영화도 보고 여행도 가고 그러고 싶단 말이야. 알았어, 알았어. 내가 수술 좀 줄이고 시간 좀 내야지. 충격적인 두 사람의 만남. 그렇다면 이석중은 친구 관계인 최수혜와 유미영 모두를 만나고 있는 것일까? 아, 수해 병원에 갔었나? 아, 거긴 왜? 아니, 친구니까 가봐야지. 그리고 내가 안 가면 그게 더 이상한 거야. 오빤 갔었어? 나도 갔다 오긴 했지. 나야말로 가야지. 애인 행사는데 내가 안 가니? 장모가 눈에 불을 켜고 날 감시하는데. 아, 그럼 가서 애인이 저 생쇼를 좀 해줘야지. 그것뿐이야? 진짜? 그럼 뭐. 혹시 수혜한테 뭐 관심 생긴 거 아니야? 아이, 너 질투하냐? 걔는 내 스타일 아니야. 그치. 오빤 내 스타일이니까. 아, 참. 오빠 장모 아직까지 나 모르지? 수혜인 줄 아는 거 확실하지? 그럼 알면 안 되지. 그놈이 내 보통이 아니야. 조심해야 돼. 아유, 오늘도 빨리 정리하라고 아주 난리를 피더라. 뭐 알았다 그랬지. 잘 버텨봐. 알았지? 관찰 결과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이석중은 그동안 자신의 불륜을 의심한 장모가 사람을 붙여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까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장모가 눈에 불을 켜고 날 감시하는데. 아, 그럼 가서 애인이 저 생쇼를 좀 해줘야지. 그래서 입원한 최수혜를 일부러 찾아가 장모가 오해하도록 일을 꾸민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중은 실제 내연녀 유미영을 감추기 위해 후배 최수혜를 공경에 빠뜨린 것입니다. 단순한 실종 사건으로 시작해 점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최수혜 살해 미수 사건. 사건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잠시 정리를 해보면 최수혜의 친구 연수진과 유미영. 연수진은 제작진에게 선배 이석중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석중은 최수혜와 내연 관계인 듯 보였던 인물입니다. 이석중의 장모 역시 그와 최수혜의 내연을 의심하며 사람을 붙여 두 사람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석중과 최수혜는 내연 관계가 아니었고 이석중의 실제 내연녀는 최수혜의 친구 유미영으로 밝혀졌습니다. 유미영에겐 둘도 없는 친구이자 이석중에겐 의사 후배였던 최수혜, 그리고 그녀에게 벌어진 끔찍한 사건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사고 소식을 또 한 번 전해 듣고야 말았습니다. 다음 날 또다시 최수혜가 응급 상황에 놓였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간 제작진. 우리 수혜가 네. 우리 수혜가 사고 났어요. 또 사고가 났다고요? 네, 이번엔 진짜 수혜가 그런 것 같아요. 아, 지금 저 수희 씨? 네, 어떡해요. 진정하세요. 그동안의 사고와는 달리 이번에 심각한 상황에 빠진 최수혜.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한 것일까? 병원을 답답해하는 딸을 위해 강원도 한적한 마을로 떠난 어머니. 좀 쉬고 좋은 공기도 마시고 훨씬 좋아질 거예요. 엄마 가서 커피 좀 사갖고 올게.
왜? 어디 가려고? 너는 마실 거 없어? 그럼 다음에 마시지. 엄마 졸려서 그래. 요새 계속 피곤했잖아. 알겠지? 엄마 잠깐 갔다 오고 잠깐만 기다려. 아이고. 잠깐 쉴 겸 커피를 사러 차에서 내렸다는 어머니. 왜 이렇게 안 와? 그런데 어머니가 커피를 사러 간 사이 잠깐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머니를 따라가려던 최수혜. 그 순간 달려오던 차에 치이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는 바로 몇 번이나 그녀를 위협했던 그 대포 차량이었습니다. 병원을 답답해하는 딸을 위해 강원도 한적한 마을로 떠난 어머니. 엄마 가서 커피 좀 사갖고 올게. 잠깐만. 그런데 어머니가 커피를 사러 간 사이 모녀의 뒤를 쫓아온 의문의 차량. 최수혜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차는 그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친 후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커피 사러 가지 말걸. 다가와서 뻑하고 지를 말하면 어떡해요. 말좀 봐요, 제발. 최수혜에게 들이닥친 끝나지 않는 사고. 그녀는 왜 이런 일을 당해야만 했던 것일까? 며칠 후 용의자를 밝혀낸 경찰. 드디어 검거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자동차 매매상을 상대로 수사를 벌인 결과 대포차 소유주를 밝혀내 용의자들의 소재지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용의자는 다름 아닌 이석중을 쫓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범인은 바로 윤일규와 이정태. 이들은 이석중의 장모 박계숙으로부터 사주를 받고 그동안 내연녀로 오인받은 최수혜를 살해하기 위해 일을 벌여왔던 것입니다. 잠시 후 이들을 사주한 이석중의 장모 박계숙이 마지막으로 검거되었습니다. 박계숙 씨, 도대체 몇 건 의뢰하셨어요? 지하철 뺑소니에 독극물까지. 총 7건이에요, 7건. 아니 내가 오직하면 그러겠어요.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생겼는데 내가 그럼 눈 안 돌아가게 생겼어요?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을 하셨냐고요. 아니 사위가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나서 돌아다녀서 내가 좀 손 좀 봐준 거라고. 아니 내 영역에 끊자고 사람 목숨을 끊어요? 아니 내 딸 인생이 지금 망치게 생겼는데 내가 그러면 가만히 보고 좀 있으라는 얘기예요? 아니 자기 딸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 목숨은 안 중요합니까? 청부 살해라는 끔찍한 죄를 짓고도 당당하기만 한 장모 박혜수. 우리는 그녀에게 모든 사실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사위의 내연녀가 최수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장모. 이거 진짜 아니라고요? 네. 아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야, 얘가 지금 칠수애니? 니네들 지금 내 돈 받고 뭐 한 거야? 아니 일을 이따위로 하는 거야 지금? 이거 봐봐. 얘가 칠수애냐고? 아니 기가 막혀서 내가 진짜 말이 안 나와 진짜. 장모는 큰 충격을 받은 듯 보입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인간이야? 야, 네가 인간이냐고 네가? 네가 사람을 차릴 수가 없게 그럴 수가 있어?
일이 생겼어 지금? 어? 아니 그러게 왜 그러셨어요? 그러게 왜 그랬냐고 지금 네가 그게 입이 뚫렸다고 지금 하는 말이야 지금?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청부 살해라는 극악 무도한 범죄도 서슴지 않았던 장모와 자신의 불륜을 감추기 위해 무고한 후배가 위험에 빠진 것을 알고도 이를 교활하게 이용한 사위 이석중. 이석중 씨,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 최수혜 씨가 살해 위협받고 있던 건 알고 계셨죠? 알고 계시면서 왜 아니라고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아이고 제 선생은 아니니까 그랬죠. 이석중 씨 때문에 최수혜 씨가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계속 처해지는 건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아니 제가 뭐 최수혜 선생이랑 사귄다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아니 왜 바람 피는 사람이 저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이랑 바람 피다가 설명합니까? 네? 근데 일부러 그렇게 오해하게끔 이용하신 거 아니에요, 그거? 아휴 그만합시다. 그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그동안 수없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야만 했던 최수혜. 앞길이 창창했던 그녀의 인생은 두 사람의 어처구니 없는 오해와 계략으로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위의 불륜을 의심해 총 7번의 살해 위협, 살인 미수 사건을 사주한 이석중의 장모 박혜숙은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자신의 뜻대로 꺾으려던 너무도 어이없고 참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가해자가 장모 박혜숙뿐일까요? 내연녀가 아니라고 밝히면 될 것을 끝까지 숨겨 빌미를 제공했던 이석중. 그러나 그에게는 법적으로 어떠한 죄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오해에서 비롯되어 한 여인의 생명은 물론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가혹한 사건. 그녀는 어떤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러나 그것도 그녀가 깨어난 후에 걱정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직도 그녀는 병원 침상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목회 드라마 사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